근데 엊그젠가 왜 중국이 네. 갑자기 우리나라 비자 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어리둥절? 근데 도대체 왜? 그게 왜요? 이유가 뭐예요?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뭐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예. 해외 갈 때 뭐 필요하죠? 여권. 여권. 예. 여권만 들고 가면 되나요? 가끔 비자. 가끔 비자.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여권과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권과 비자. 우리나라 여권이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 그냥 막 갈 수 있는 괜찮은 여권이죠. 그렇죠. 보통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여권 파워. 예. 예. 아니면은 이제 패스포드 인덱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해줬다가 빠지고 또 우리보다 밑에 있던 나라가 더 뭐 새롭게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자 없이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은 의외로 싱가포르이더라고요. 싱가폴? 예. 아,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자 프리 스코어라고 그러죠. 195개 나라, 지구상에 뭐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야, 왜 진짜 어지간한 나라는 다 무비자네. 예, 어지간한 나라는 제가 싱가포르 여권을 들고 있으면 다 통과.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싱가포르에 적대적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크게 싱가포르를 막 무력으로 걱정할 나라도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싱가포르 오면 혹시나 돈 좀 잘 쓰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네. 자관 1번 타자는 이제 싱가포르. 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인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네. 작년 말이던가요? 잠깐 요 기준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밀렸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스페인이 192개로 이제 2위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위냐라고 보면은 이제 3위 그룹에 있어요. 네. 3위 그룹 191. 아까 2등이 이제 192개. 네, 우리는 191.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 차이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좀 발본색원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쭉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뭐 한국, 스웨덴. 예,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상위 랭크고, 그렇죠.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 그 레벨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위, 5위 그룹도 뭐 비슷해요. 19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의외로 좀 이제 낮은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약간 적대 국가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심드렁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186개로 이제 8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의외로 높아요. 183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여기가 이제 단연 탑이고 그 다음으로 쭉 찾아보니까 말레이시아가 183개 국가를 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예. 아시아에도 베트남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뭐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아주 뭐 강성은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량의 이제 뭐 해외 이민, 또 불법 체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특이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일본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중국은 좀 어쨌든 그래도 공산주의 체제니까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비자라는 건 서로 상호거든요. 아, 서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해주면 너도 면제. 이게 이제 말하기 쉬운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중국도 재밌습니다. 이게 중국, 차이나 이렇게 쳐보면 몇 개가 떠요. 홍콩, 마카오. 예. 따로 계산하나?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 보면은 171개국으로 상당히 높아요. 17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카오는 낮아요. 마카오는 144개로 해서 33위로 이제 훅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본토는 몇 위냐?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85개국으로서 60위. 순위가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중국 여권 갖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적네, 중국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근데 또 의외는 중국 밑에 태국이 있어요. 태국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여권 파워가 낮은 이제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뜻밖의 모습들이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우리는 이걸 딱 보면은 그래 중국 여권을 들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80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의 이제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동네 지자체 네. 가서 이렇게 여러 개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국은 150개국 이상이랑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여기서는 80개인데 어떻게 150개가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중국 친구들은 이제 이 관용 여권. 관용 여권이 뭐예요? 관용 여권. 우리 공무원들을 나갈 때 보면은 관용 여권이 따로 있습니다. 여권이 따로 있어요. 그렇겠죠. 예, 관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셜로 찍혀 있는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중국 친구들 계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본 가려고 그러면 일본 대사관 가서 다 비자 받았잖아요. 그때도 관용 여권은 일본의 프리패스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외교니 아니면 뭐 공무원 출장이니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쓰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대부분 다 그냥 서로 그렇겠죠. 예, 풀이거든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자라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러운 예, 그런 주제입니다. 보면은. 근데 엊그젠가 왜 녹화일 기준으로 중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비자 면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몇 나라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어디죠?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모나코, 그리고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안도라는 어디? 안도라 저 알프스 산맥하고 거기 있는 안도라 공국이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대신 다 해주는 이제 예, 모나코랑 비슷한 뭐 이런 거죠 이제.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있는데 다 유럽 국가잖아요. 뜬금없이 한국이 들어왔어요. 좀 이상하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비자를 중국 대사관 가서 발급 받잖아요. 예. 받아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중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가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하여튼 번거롭고 귀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귀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갈 때 제가 이제 그때 공무원일 때 갔었는데 더 귀찮아요. 관용 여권으로 가는 게.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이것저것 많이 이제 적어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최근 들어서 중국 비자 내려다가 열받아가지고 중국 안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걸 다 적으래.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다녀왔던 나라,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사이에 근무했던 회사, 그 회사의 대표 연락처, 네, 이런 게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러고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지금 대충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 기입해야 될 우리 내용인데 한 6페이지 정도 되죠. 6페이지요? 네, 상당히 이제 빡빡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 비자 정보, 가족 정보, 직업 정보, 교육 정보, 여행 정보, 기타 정보 해가지고 와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중국 가야 되나? 네, 정말 그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꼭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서 쓰는 네,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래 아니랬거든요, 중국이.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앞뒤 한 페이지, 네, 그 정도 분량에서 2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 2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성명 주소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화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직계 가족, 요 정도는 뭐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에 가면 어디 있을 것인지, 거기 연락처는 어딘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특이했던 게 지난 1년 동안 다녀왔던 국가를 적어라.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얘가 어디 다녀왔지? 이거는 이제 챙겨 보니까 그냥 뭐 문제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이게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8월부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런 양식으로 이제 됐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표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다녔던 회사 다 적어내라. 대표 연락처도 적어내라.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말 좀 꺼림칙한 게 뭐냐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 그걸 적어야 돼요. 아, 군복무 했는지 안 했는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어디서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무슨 계급으로 제대했는지. 아이고 내가 거짓말을 쓰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복무 기간은 어딘지, 복무지는 어디였는지. 왜 그걸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탈탈 털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가려다가 아예 안 가, 찢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이제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고립된다. 특히 이제 뭐 관광 산업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일방적으로 무비자를 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자는 서로잖아요. 우리 면제해 줄 테니까 너희도 면제해. 보통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저쪽에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네, 오케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옛날 일본이랑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 우리는 면제해주고 그쪽은 비자를 요구하고 네. 사실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6개 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6개 나라한테 대해서 이제 한시적 일방적 무비자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갈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받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에 오는 거는 이제 노 프로블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인가 그때 싱가포르하고 요거는 이제 상호 비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제 싱가포르에 가면 30일, 싱가포르 사람도 중국에 가면 30일.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일방적 무비자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5일입니다. 15일? 예, 중국에 가서 15일 동안 이제 방문할 경우에는 비자 면제. 그냥 가벼운 출장이나 뭐 웬만한 관광은 다 해결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15일짜리 한 달짜리 무비자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144시간 무비자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144시간? 그러면 7일? 그렇죠. 아니야. 6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스탑오버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게 안 됐어요. 공항 밖으로 못 나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목적으로 이를테면 중국의 이제 주요한 대도시 정도 한 20개 정도 도시에 오면은 대충 그 대도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6일까지 144시간 동안은 이제 환승, 무비자 환승. 네네. 뭐 보통 이런 이제 한 72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한 시내 관광 뭐 한 6시간 하고 오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가끔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비행기 기다리느라고 하루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넓히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들 좀 어리둥절 한 분위기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물론 이제 해외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일본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중국이 조금 내수를 좀 부양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중국 한번 가볼래요? 사실 저는 요즘에 중국에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녀오셨던 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주로 이제 한 2선 도시 정도 되는 도시를 가보신 분들인데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가? 난 안 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이거를 알고 한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그러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선언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현재는 지금 제주도만 30일 무비자가 되거든요. 제주도는 무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왔다가 육지로. 그래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갔구나. 네네. 그 제주도는 이제 무비자니까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육지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외교 당국은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도 없고 우리 들어줄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뭐 자기들한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를 기대하고 이런 걸 해준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러게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외적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외교가 이제 전랑 외교라고 그랬죠. 막 되게 공격적이고 막 이런 이제 언사를 구사했는데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이거 손실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력 있는 나라, 그다음에 특히 유럽 뭐 이런 이제 나라들한테는 문을 좀 열어주는 거 아니냐. 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여기다 한국을 왜 집어넣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이 다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결합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거기에 걸맞는 파트너가 있어. 라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이제 유화적 제스처를 이제 구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만 한 4번 했나?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 고위급 회담은 뭐 여러 번 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이번 주에도 그 북한 외상이 모스크 방문해가지고 푸틴이랑 뭐 회담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거의 1분 동안 악수를 했죠. 아 그래요? 푸틴이 막 악수를 꼭 붙잡고. 워낙 뭐 지금은 고마운 존재. 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구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실제로 올해가 북중 수교 이제 75주년인데 원래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꺾어지는 해. 50 이런 해를 꺾어지는 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해는 뭔가 이제 좀 거창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려면은 원래 이제 중국 그 공산당에서도 이만큼 전문을 보내주면 북한 이제 노동신문이 이만큼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공산당도 이렇게 써서 중국에 보내면은 인민일보에 이제 크게 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그냥 작게 네. 뭐 축하한다. 그런데 되게 딱딱한 이제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네. 중국이 북한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 손을 뿌리치고 러시아로 갔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판을 어떻게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국,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설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가 결합이 되니까 한미일 삼국 동맹이 강화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북중로 뭐 한미일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중국은 북중로로 묶이는 게 싫은 거예요. 아, 그건 또 싫고. 네, 그건 싫은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중국, 북한 요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 하긴 러시아랑 중국 원래 옛날부터 사이 안 좋았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하고 중국 외교부 이제 외무부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북한 파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주한 주중 대사도 바뀌었어요. 상당히 이제 좀 공세적인 언어를 쓰던 양반이 이제 지금 본국으로 갔죠. 네. 그리고 아직 대사가 새로 안 왔는데 이번에 오는 대사는 아마 좀 되게 유화적이고 좀 서방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그러니까 북한 근무 경력이 아니고 네. 이런 쪽에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주중 대사로 임명하신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중국 주중 대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급이 높다. 우리를 좀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이제 내는 의미로서 네. 일방적 무비자를 선언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겠죠.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네, 돈도 절약하고 사실 비자 수수료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 비자 내려고 그러면. 예전에 그 뭐 여행사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여행사에서 대신 대행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대행 수수료까지 해서 지금도 뭐 인당 한 6만 원, 8만 원 정도는 아마 내야 될 거예요. 네네네. 뭐 그렇고 이제 편하게 가는 것도 좋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무비자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났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보면은. 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갖는 제일 큰 불만은 뭐냐면은 화끈하게 지원해주지 않는다였거든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준다. 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좀 화끈하게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으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금으로 한 2억 달러. 그다음에 쌀 한 70만 톤. 야, 쌀 진짜 필요하죠, 북한은.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우주 기술, 뭐 미리니 뭐 이런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옥수수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창고이자 가장 큰 주유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하고 그렇지. 곡물 떨어질 나라는 없는 나라고 사실 이건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북한이 가장 바라던 거를 이제 뭉텅이로 이제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네네.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그 포탄, 그 수출한 포탄에 대해서는 다 돈 쳐서 받거든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알려진 것에 따르면 최대 한 55억 달러어치 정도 수출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 중포 이제 구경이 큰 것들 중에 한 70% 이상은 북한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 물론 이제 보관 상태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여러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막 정말 기름과 녹에 쩔은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닦아내고 있는 러시아 이제 병사들 이제 사진이 나와요. 그게 다 이제 북한에서 받은 이제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편치 않은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뭐 했던 뭐 예를 들면 대사임명이나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이 이렇게 막 뭉쳐갈 때 러북이 북과 러가 이렇게 막 또 친밀해지고 중국이 약간 외톨이 되는 것도 좀 막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치 않은데 갑자기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도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재가 계속 뭐 좀 있으면 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서 우리의 뭐 반도체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한반도 지역에
이제 평화. 근데 이제 이걸 평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중국이 원하는 건 현상 유지예요. 여기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네네네. 북한이랑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자기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데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에 뭔가를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 지역이 조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랑 러시아랑 저렇게 되고 실제로 북한이랑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결착도가 높아지면 가끔 이제 상상의 나래를 제가 한번 펴보거든요. 네. 야,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이제 그 요즘에 흑해에서 주로 쓰고 있는 수상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이제 충돌해가지고 막 교각도 무너뜨리고 네. 배도 침몰시키고 북한이 수출하는 그 저기 많은 포탄들이 대부분 배로 가지만 뭐 육지로도 가는 것도 있고 네. 갑자기 그걸 터뜨려? 공해상에서 왜냐하면 저 포탄이 눌러오면 다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로 선적되는 거는 뻔히 알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한반도의 상황이 엉뚱한 요인에 의해서 복잡다단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막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북한이 그러면 그렇게 가?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스텝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아마 중국의 이제 무비자 선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자신들 군대와 북한군이 서로 뭐 교전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럼 뭐 교전은 여부는 정확치는 않지만 다들 주장이긴 하죠. 예, 다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번 주말 그러니까 11월 요 첫 주가 지나고 나면 투입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주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방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제 북한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밥 주고 놀리고 있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조만간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야 이제 중국 가기 좋아졌네 이렇게 아니고 이 배경이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등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뭐 잠깐 방문하고 뭐 이쪽에 큰 관심 없는 분들께는 매우 호재겠으나 어찌 좀 길게 보자면 혹은 좀 넓게 보자면 중국이 지금 비자 면제를 갑자기 풀어준 거에 그 저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다음에는 이제 일본과의 어떤 또 관계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까? 중국이? 예. 일본이랑은 진짜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걸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좀 이렇게 좀 잘해보자.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인도랑도 국경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좀 이뤄냈거든요. 뭐 100% 합의는 아니지만 어쨌건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신경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의 수위를 좀 낮춰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해 준 것 갑자기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방. 중요한 건 일방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좀 추측을 좀 해봤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는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근데 뭐 어쨌든 중국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 반간첩법, 정보 보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 예측 불허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주의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